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지금 시장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전세 매물의 실종입니다. 실제로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 10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3개, 5개 이런 지역이 있을 정도로 전세가 없습니다.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없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의 역설이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전세 매물 급감의 원인을 한번 보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면 시장의 방향성, 집값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 시장 딱 잘라서 말하겠습니다. 전세 매물의 실종, 월세의 상승입니다.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전세 매물이 시장에 사라지고 있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을 내가 구할 때 매매, 전세, 월세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주거 비용이 제일 저렴한 게 전세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월세보다 훨씬 저렴할 뿐더러 돈을 묶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고 화폐 가치의 하락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모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저축의 효과가 또 전세가 크거든요. 근데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비싸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거비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월세가 비싸지기 때문에 매물의 절대적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주요 지역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의 전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 요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전세 매물이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민간 공급 중심의 구조입니다. 전세 물량의 거의 90%는 민간이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공공 임대 이런 게 있고 민간,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이 집을 사서 세를 놓는 전세 공급 이런 게 있잖아요. 전세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 투자자와 다주택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공공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고 쉽게 말해서 땅이 없잖아요. 좋은 입지, 출퇴근하기 편한 입지에 땅이 없기 때문에 공공임대 물량이 제한적이다. 대기기간이 존재한다.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민간의 전세 공급이 이루어져야 전세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세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민간이라는 거예요. 민간 공급이 차단되면 전세 매물은 급감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몇 개인지를 한번 보세요. 매매 매물 대비 전세 매물이 5%도 안 되는 지역이 허다할 겁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중심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왜 만들었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을 막 사고 세를 놓고 어쨌든 매수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갭 투자라고 하는데 사실 갭 투자는 전세가율이 막 85%, 90%이던 시절에 아주 작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요 작은 갭으로 집을 사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사실 전세가율이 50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갭 투자 그 본질의 의미를 좀 벗어나 있긴 하는데 어쨌든 갭 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 전세 시장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들어가면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됩니다. 집을 사서 세 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취득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사서 전세를 놓거나 하는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투자 수요도 차단되지만 전세 매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전세 공급이 차단된다. 전세 민간 공급이 급감을 했습니다. 시청자 분들 중에 전세를 구하는 분들 현재 분위기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세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전세 구하러 갔더니 볼 수 있는 집이 여러 개 있는지, 볼 수 있는 집이 없는지, 시간 맞춰서 집을 하나 딱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지 그런 거를 댓글에 전해 주십시오. 토지거래 허가,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메커니즘을 좀 설명드려보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를 못 넣는다. 그로 인하여 민간 공급, 여러 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 공급이 급감한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매매 또는 월세 중에 집을 선택해야 되는데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한다. 전세 가격 폭등, 월세 가격 폭등, 전세와 매매가의 갭이 줄어든다. 가격 상승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월세, 전세, 매매 모두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월세 전환 가속이 되면서 월급, 여러분 월급 얼마입니까? 그 월급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월세를 살려면 몇 퍼센트 월급을 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 30%? 50%? 월급은 각자 다르긴 하지만 서울에서 방 3개짜리 월세 구하려면 월세 200만 원 막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인 지역도 많고 월급의 몇 퍼센트가 월세로 나가게 될 것인가? 에이, 그럴 바에 집 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런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강수를 두었는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일단 서울 전체입니다. 서울 전체 25개 구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고 실거주 의무 대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12개 지역입니다.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서도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은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었습니다. 지금 도는 찌라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줄이겠다는 찌라시도 있고 더 확대하겠다라는 찌라시도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을 해 놓으시면은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건 이거죠. 갭투자 차단이 목적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집을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만으로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투자자들, 이 투자자를 차단하겠다. 시장 과열을 방지하겠다. 의도는 좋은데 이게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한 부작용인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인지 어쨌든 부작용이 많습니다. 바로 전세 공급 차단입니다. 그 차단을 한 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집에 살아야 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호텔에서 살거나 그런 사람도 아주 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내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없으면은 월세 또는 매매다. 전세가 상승, 월세 상승, 월세가 월급의 50%를 넘어서는 그 순간 이 수요는 전부 매매로 올 거라고 봅니다.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집을 사고 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고가 월세로 내몰리고 주거비가 폭등한다. 그러면 실수요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집을 구해야 되는 실수요자는 어떤 계층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계층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세를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전세 매물이 귀하기 때문에 월세를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모으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분가 가구, 1, 2인 가구가 50%를 육박하는데 독립을 할 때 전세 매물이 없어서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혼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한 가구가 2가구나 3가구로 늘어나는 겁니다. 긴급하게 집을 구해야 돼요. 선택지의 부재로 월세로 가게 됩니다. 자, 직장 이동. 직장을 이동하면 주거지를 옮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세 매물이 희소하기 때문에 고가 월세를 감수해야 된다. 가계 재무에 심각한 압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월급이 얼마입니까? 절반을 주거비로 딱 띄어야 한다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거를 월세로 내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매매를 알아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낼 것인가? 만약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으로 주거비가 늘었으니 이거를 그냥 해제하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제 직후에는 예를 들어서 노도강 금광구는 토제에서 해제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됩니다. 갭 투자자들이 노도강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주공아파트 이런 데 막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겠죠.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단기적으로 매매가 상승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원화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현물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제 직후에는 투자자가 늘어난다. 어딜로? 토어제가 해제된 곳으로.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은 시장이 재균형을 맞춰 갑니다. 왜냐면은 투자자가 늘어나면은 전세 매물이 급증을 합니다. 갭 투자를 하고 잔금까지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갭 투자를 하면은 전세를 싸게라도 빨리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매매가도 같이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토어제를 해제하면 초기에는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전세 매물이 시장에 막 공급이 되면서 전세가 상승이 둔화되고 매물 선택지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대응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느냐. 전세 폭등의 본질을 알아야 되죠. 괜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 매물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현 구조가 계속 지속되면은 전세 매물 부족 장기화로 집값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미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주요 지역, 수도권, 경기도권의 주요 지역은 매매 물건도 별로 없습니다. 세대수 대비 매매 물건인 매물률이 3% 이하인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길 뉴타운이 그렇고요. 상도동이 그렇고요. 마포나 고덕이나 이런 데 가봐도 매매 물건이 없어요. 집 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투자자들은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 제가 평소에 방송 때 말씀드리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곳의 전세가율, 전세 매물률, 매매 매물률을 잘 살펴보시면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에 주목해야 됩니다. 시장의 구조를 알고 정책을 알고 대응 전략을 알면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조가 유지되면 주거비는 상승하는 거 이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저에게 개인 상담 요청이 많아서 상담하실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개인 상담 게시판 링크 달아놨습니다.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답게 질문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남기시면 답변까지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공지사항을 클릭하시고 공지사항 안쪽에 있는 올패스 가입하기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립니다. 길어야 하루 이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올패스 회원은 게시판 앞에 올패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답변 드리고 있어요. 부동산 궁금증 많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고 질문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